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아직 100%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여야가 어떻게든 오늘 밤 안으로는 처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통합당은 3조 6천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점을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는데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3차 추경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위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중에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면 예산안 수정 입력 작업 등을 거쳐 밤 늦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임위들은 오늘 잇따라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과 N번방 방지법 등도 함께 상정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실상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다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생당과 정의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을 돌파했는데 그나마 확산세는 좀 꺾였다고 슬슬 경제 정상화와 학교 개학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 개학 아직 무리라면서 강행하면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미국은 주마다 경제재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등을 필두로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수업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You'll see a lot of schools open up, even if it's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 think it would be a good thing because, as you see, in terms of what this vicious virus goes after, young people seem to do very well. 브리핑에 앞서 주지사들과의 화상통화에서도 공립학교의 재개학을 촉구했지만 어느 주지사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현재 학교를 문 닫은 곳은 모두 43개 주. 다음 달 7일 개학을 저울질하는 몬태나주를 제외하곤 재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조치 해제 초기 단계에서 개학을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 재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돌봄 부담이 덜어져야 경제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판단에서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교사연합, 국가교육협회 등 교사단체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진단과 추적 시스템 확보, 발열 체크의 의무화,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이 이뤄지기 전에 재개할 경우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사이트에는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완화 지침에서 감염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2단계의 개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섣부른 학교 재개를 꺼리고 있어 등교 수업 전환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일본은 마스크 대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상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마트에서는 싹쓸이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추첨식 판매에는 117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는 수만 장이 불량으로 드러났는데 아베 총리는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일본 아베 총리. 정부가 배포한 첫 마스크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자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입니다. 総理が配っていただいたマスク、ちょっと空挙することがなかなか難しいと思ったので変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私ずっとしてるんですが、全然息苦しくはございません。意図的にですね、そういった貶めるような発言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
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벌레가 들어있기도 하고 얼룩이 지거나 곰팡이가 핀 것도 있습니다. 임산부용 마스크에서만 이런 분량이 3만 장 넘게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배포를 중단하고 나머지는 전량 회수했습니다. 배포 사업에 쓰인 돈은 5,200억 원. 납품업체 선정에 이권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国会議員や地方議員から個別の企業の取引を促すような口利きや紹介は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 소비량의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서 마스크 품귀는 여전합니다. 전자업체 샤프가 추천 방식으로 마스크를 판매하자 단숨에 460만 명이 몰렸습니다. 50장들이 마스크 한 상자를 사는데 경쟁률이 무려 117대 1이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선 판매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객들이 넘어진 채 마스크를 쓸어 담아 마스크 대란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4명, 누적 확진자는 1,752명이 됐고 신규 확진자 수가 11일째 10명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총선 이후에 4.15 총선 이후에 2주를 맞게 되는 날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이 딱 고비를 넘기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아직 투표 관련 감염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봉쇄령을 내리지 않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한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앞다퉈 전수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언론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진단검사와 감염자 동선 추적인데요.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조기에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번지는 걸 많이 막아냈다는 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발 앞선 선제적인 검사와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높은 치료 수준도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미국 등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승차 검진소, 도보 검진소 이런 것들도 아주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 초기부터 환자 현황을 매일 투명하게 공개해온 방역당국의 브리핑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높은 시민의식으로 해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격이 크게 올라가게 된 셈인데요. 이렇게 모범 국가로 위상이 거듭나기는 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과 의료체계 개선 등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홍석우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철저한 개인 위생입니다. 손위생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가셔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 수칙은 전혀 변하는 게 없거든요. 아프면 충분히 쉬라는 정부 지침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정비 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조직 안에서 아픈 사람이 근무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뭐 연락오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쉬게 만들거나 또는 빨리 진료를 받아서 코로나가 아닌지 확인해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칙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전염병 시대에서는 개인이 또 양보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국가 위기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려면 공공의료체계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취약계층도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또 전화로 빨리 발견해서 맞춤형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겪으면서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다양한 영역에 거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거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거나 바른 의료정책과 국민들의 예방수칙 준수가 어우러지면
생활 방역에서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돈을 대기업이나 부자 스포츠구단이 수령해가선데 일부는 미 정부의 회계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받은 것은 터무니없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프로농구의 부자구단이 중소기업 대출지원금 56억 원을 받았다가 반납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햄버거 체인 쉐이크쉑과 유명 스테이크 전문 체인 식당 그리고 하버드 대학 등이 중소기업 지원금을 수령해 논란이 됐습니다. 반면 지원금을 신청한 상당수 중소규모 가게 주인들은 필요한 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But it's not going to get anywhere close to paying for all the losses that we've incurred. 문우신 장관은 24억 원 넘게 대출받은 모든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업체가 중소기업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ppreciate they've done that. There will be a surveillance around this if they don't. 미국 각지에서 시작되는 경제 재개 이후에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검사 체계나 백신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를 재개하면 인종이나 계층별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유한 근로자들은 계속 재택근무를 하겠지만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바이러스 노출이란 절망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채널A 본사 등 5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소속 기자들이 언론 자유 침해라며 반발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한 달 만입니다. 채널A 소속 이모 기자는 신라젠 관련 취재 도중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점 때문에 검언 유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검사장 등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모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 취재 관련 자료입니다. 그 노트북에 다 들어있어요. 음성 파일이나 녹취록. 채널A가 그렇게 본인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채널A 소속 일부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집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특히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채널A 본사를 포함해 모두 5곳에서 진행됐는데 해당 기자의 집도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휴대전화랑 노트북 가져오셨나요? 검찰은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에서 자사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진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미래통합당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비대위 안을 가결하기는 했는데 정작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을 안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임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총선 통합당 당선인들이 처음 모인 자리. 덕담과 각오의 말이 끝나고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당선인 총회 뒤 예정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열 건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신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당선자 총회에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모든 부분은 맡겨라. 결국 모두 열고 김종인 비대위 안건을 의결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선택되면 다들 수용하시기로 했나요? 수용 아시겠죠? 민주주의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의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기 위해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을 개정하려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겁니다.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열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위 개최가 강행됐고 비대위 출범이 의결됐습니다. 문제는 당원 개정이 무산돼 8월까지 넉 달짜리 비대위란 점. 당 내에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고 임기가 8월 31일까지로 확실하게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통합당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냈습니다. 내려요. 뭘 쫓아와야 들을 말도 없을 텐데 뭐. 이제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통합당 비대위, 또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죠.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 저희 KBS가 제기한 바 있는데 그 밖에도 추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당은 뒤늦게 양 당선인 쳐내기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 이달 초 남동생이 민주당 검증팀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 당선인 재산신고 내역에 없는 다른 부동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용산에 나보고 부동산 있냐고 묻더라고요, 기자가. 제 명의가 아니라 작은 누나 명의로 했던 걸 거예요. 양 당선인이 남동생과는 송파, 대치동에 부동산을 샀고 여동생 명의로는 용산 고급 오피스텔을 샀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입자랑 얽히고 등지고 사는 상황이에요. 이 여동생 찾아가 봤습니다. 저 KBS 기자인데요. 혹시 잠깐 뵐 수 없을까요? 이번엔 양 당선인에게 직접 물었더니 역시 부인합니다. 그거는 동생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세금까지 다 냈고요. 차인하고 같이 등기소까지 가서 전세권 신청 말소 등기까지 했고요. 거짓말 논란도 있습니다. 양 당선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을 지낸 걸로 돼 있는데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상청회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상청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고요. 회장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당장 그거 내려달라고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2015년 상청회 모임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장관을 하셨던 분이 초청을 해서 그 행사에 갔던 사진 아닌가 싶습니다. KBS의 양 당선인 부동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를 열어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불성실한 소명, 가족 간 입맞추기로 당 조사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이후에 평양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면 평상시와 다를 게 없어서 우리 정부 설명과도 맥이 통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설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인포데믹, 거짓 정보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평양 중심에 있는 김일성 광장. 한산해 보이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인지 대동강변은 인적이 더 드뭅니다. AP 평양지국이 촬영해 공개한 그제 낮 평양의 모습입니다. AP는 나라 밖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이번 주 평양은 평상시와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실상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부 설명과 맥이 통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인포데믹, 즉 거짓 정보 유행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을 촉발한 김 위원장의 김일성 주석 생일 참배 불참은 코로나19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례라든가 중앙보고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궁전의 참배객의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오랜 잠행이 코로나19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위치는 파악은 하고 있다면서도 정보사항이라며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김 위원장이 남아공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동정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강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1.2% 줄었습니다. 이 종사자가 감소한 건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7만 8천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22만 5천 명, 1.2% 줄었습니다. 종사자가 감소한 건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0.1% 감소에 그쳤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는 7%나 감소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도 7.9% 줄었습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년 전에 비해 25만 4천 명, 1.6%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만 9천 명, 1%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인 임시일용 근로자와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포함된 기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5만 3천 명, 1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0만 7천 명, 6.7%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만 9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종사자가 6만 5천 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4만 1천 명,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대구는 3만 2천 명 줄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박사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세 번째로 공개됐습니다. 대화명 이기야 만 19살의 현역 육군 병사 이원호입니다.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군이 어제 신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또 다른 피의자 이원호. 나이는 만 19세, 현역 육군 일병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가담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혐의로 이미 군사경찰에 구속돼 수감 중입니다. 신상 공개는 법조인과 성직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육군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입을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 침해도 고민했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쪽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원호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상 공개일을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군의 이번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의자는 대화명 박사로 불리던 조주빈과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 일병까지 3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따뜻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구미는 26도, 대구와 청주가 25도, 광주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도 2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노동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서울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바람이 거센 만큼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오전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춘천이 6.9도, 대전 9도, 창원 10.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 24도, 대구가 25도까지 오르겠고 안동도 2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도 좋지를 않아서 확진자가 어느덧 10만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원래 이달까지만 하려고 했던 근로자 유급 휴무 조치를 결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전 근로자 유급 휴무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С учетом всех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период нерабочих дней продлится до 11 мая включительно.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며 각 지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 조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육해공 국경을 폐쇄한 데 이어 모스크바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전 주민 자가격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새 6,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 기준 93,5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867명입니다. 확진자 수 기준 세계 8위로 중국과 이란보다 많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하루 10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진단검사 건수는 313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의 약 40%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당국에 지시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제한 조치를 완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재난방송센터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경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제 100일을 지났어요. 이쯤에서 그간의 상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월 20일입니다.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한 달가량은 확산세가 잠잠했는데요. 그런데 2월 18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입니다. 이후에 하루 수백 명씩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요. 일주일 정도 만에 누적 확진자는 1000명대로 늘었고요. 사흘 뒤 29일에는 1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확산세가 정점에 이릅니다. 3월 들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는데요. 75일째인 4월 3일 확진자 10,000명을 넘은 뒤로는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10명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신규 확진자 수 14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줄고 해외 유입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역시 검역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이고요.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인천과 경북 지역에서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네, 그 그래프 변화를 볼 때마다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먼저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된 무증상 감염 사례입니다. 증상이 발생하기 최소 이틀 전 무증상일 때부터 감염력이 높은 걸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확진자가 주변에 전파한 사람 중에서 40% 정도는 이 확진자의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전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빠른 신고와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로 총선을 치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20여 명에서
더 떨어져서 최근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걸로 봤을 때 방역당국은 우려했던 총선 관련 집단 감염은 아직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역 효과를 거둔 걸로 보이는 만큼 개인위생과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UFO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을 미국 국방부가 공개했습니다. 한 민간 기업이 이미 공개했던 영상인데 그간 진위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미 국방부가 나서서 진짜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를 쫓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적외선 카메라로 목표물을 포착하자 빠른 비행 속도에 탄성을 지릅니다. 이 영상들은 2004년과 2015년에 각각 촬영됐고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한 민간 업체에 의해 공개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당시 언론에 비행물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미 해군은 지난해 9월 이 영상이 진짜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엔 미 국방부도 세 편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고 나서면서 진짜 동영상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동안 유포된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영상 공개가 어떤 민감한 군사적 능력이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광장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부산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 들어 강한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대기가 여전히 건조해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소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의 봄 내음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로 강한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대기는 여전히 매우 건조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경보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위상 영상입니다.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엔 구름 없이 종일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에 울산 10.1도, 부산 11.4도, 김해 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고요. 낮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며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울산과 김해 24도, 양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구돈 전 부산시장 사퇴 후 변성환 부산시장